눈길이 미끄러져 계단에서 굴러내리는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어깨가 아파요. 아, 이래가지고 나 일 못하겠다. 눈 오는 날 물건 많이 시켜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먹을 거 준비했다고, 이런 분도 있는데 해야지. 계속 내가 해야 될 때까지는 하자. 딱 제가 하는 만큼, 제가 뛰면은 뛰는 만큼 빨리 끝나고, 물량이 많이 나와주는 날은 1시간에 80개까지는 배송해요. 안녕하세요. 워크인TV 1화에 출연했던 CJ 택배기사 양모기사입니다. 네, 택배기사 월요일 제외하고 평일 기준 7시에 물건 하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요. 오늘 배송할 물건을 받고 스캔을 찍고 물건을 접제를 하고 이제 배송을 나가게 되죠. 배송까지 마무리되는 게 택배기사 하루 일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늦게 끝나도 8시 정도쯤 끝납니다. 화요일 기준 가장 물건 많은 날 8시, 보통 때 6시, 5시 이렇게 끝난다고 보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5개월, 이제 6개월째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이면은 적응 다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달이 넘어가면은 싫은 게 너무 많아져요. 짐이 커서 싫고, 이제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싫고, 싫어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집 위치, 웬만하면 단골 고객들 이름까지는 다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배송은 그때부터 빨라지는 거고, 저도 돈이 간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사연들이 다 많으세요. 각오가 없으면 솔직히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일을 포기 안 할 자신이 있으면 택배 일을 해라. 택배 한 건당 700원에서 800원 정도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되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몸이 힘들어지는 건데, 그걸 감안하면은 들어오셔야죠. 처음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제가 팀장님께도 막 몇 번씩 연락을 드릴 정도로 오후 5시, 6시 정도 됐는데 아직 짐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진짜 막 마음이 무너져요. 와, 이걸 언제 다 하지라는 생각. 뭐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고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딱 하는 만큼 나오니까요. 저보다 나이 더 많고 더 왜소하신 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시는데 저라고 못할 건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는 개인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와 계약이 돼서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소장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일 자체도 시스템도 좋고 구역도 좁고, 그러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이게 다 고려가 되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몰랐죠. 저도 눈비 올 때 내 몸 젖는 거는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제 상품이 적고 이게 배송 사고가 나면 다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럼 여기가 이제 거의 첫 배송지 다 온 건가요? 네, 여기가 제 첫 배송입니다. 아직 속된 말로 그냥 짬이 안 돼서 이리저리 찢어진 부분을 받아서 돌리기 때문에 개수가 안 되는 특징이 들어가고, 지난달 기준 배송만 5,920개 정도, 반품이 200개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반품도 배송이랑 똑같이 같은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6,000개가 넘은 걸로, 그럼 이제 450 좀 넘은, 저는 이쪽에서 낮은 쪽에 있어요. CJ에서 기본적으로 택배를 한다고 하면 7,000개는 기본으로 생각하죠. 최소 7,000개. 소장님이 지금 기존에 와 있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니까 계속 챙겨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7,000개씩은 다 맞추겠다, 섹터를 다 좁혀주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은 7,000개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배송기사들이 다 안 들어오려고 해요. 복도식이고 엘리베이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계단으로만 무조건 다 내려오면서 배송하거든요. 오늘은 물량이 적어서 그냥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도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항상 메모지를 한 가지 와서 못 적어놓는데 항상 커피를 시켜 먹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5번지 사시는 최춘순 어머니, 저한테 말 걸고 계란 삶아주시고 때때로 문자로 보내세요. 뭐 힘든데 고생 많다 막 이렇게 보내시는 어머님, 1호 장경희 어머님. 제가 배송하고 있으면은 겨울에는 차 트렁크에 커피 이렇게 타서 갖다 놔요. 막 따뜻한 거, 그거랑 간식 주전부리랑 이렇게 놓고 가시고, 아까 저기처럼 택배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양갱이랑 음료수랑 이렇게 항상 비치해 두시는 분.
눈 오는 날 진짜 이 일 못하겠다. 차 너무 미끄러지고 뛰어다니면서 지금도 아직도 어깨가 아파요. 그 눈길이 미끄러져 계단에서 굴러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깊이 생각했죠. 이래가지고 나 이 일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집에서 문 앞에 걸어놓고 눈 오는 날 물건 많이 시켜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먹을 거 준비했다고, 안에 음료수랑 과자랑 뭐 이런 것들 막 담아가지고 보내주신 분, 그때 그래 이런 분도 있는데 해야지, 계속 해야 될 때까지는 그냥 하자. 이게 그 어머니야. 5535 물건 잘 받았어요, 몇 시쯤 올 거야, 수고했어요, 늘 건강해요, 새해 복 많고. 마지막에 보냈을 때가 잠깐 나와서 자기가 없어서 커피를 못 줬다고,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할 일이 아닌데 마음이 정말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문자를 주시니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 들리게 되면은 꼭 한번 안부도 묻게 되고, 만약 몸이 편찮으셔서 계속 병원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는 이렇게 막 살갑게 안 되는데 그분한테는 어머니 살갑게 우리 엄마가 알면 욕하겠죠. 택배라는 직업은 개선이 많이 되면은 정말 좋은 직업이긴 해요. 이게 자기가 하는 만큼 벌고, 돈을 벌려면 과도한 물량을 안아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슈화 되는 것처럼 과로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대중계사 단가만 좀 올라도, 단가도 많이 오르지도 받을지도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은 개수를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100원만 올라도 한 달에 1000개 이상은 줄여도 돈이 비싸다고 봐야 되잖아요. 월 7000개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택배일로 원래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달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잡을 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과로사는 똑같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만 잘 개선돼도 택배기사 할만하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치여서 그만둔다는 말이 제일 많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치여서 일 그만두진 않아요. 다 일일이 개인 사장이기 때문에, 소장님조차도 SM들 대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셔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일을 자기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장점이라고 봐요. 소장님이 제일 마음에 들고, 옆에 동료들, 제가 힘들 때 되면은, 저도 택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 상황이 하나 닥치면은 불안해요. 선배들이 답을 찾아줘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거 이렇게 조치하면 다 돼. 마음이 편안해져. 앞에서 짐 막 넘어지면 1시간씩 걸린다는데, 그날 거기서 눈 때문에 짐이 다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졌어. 근데 그 동생이 헤드라이트를 키면서 쑥 나타나가지고 짐을 같이 날라주고. 그런 거, 제가 워크인까지 오기 전까지 거의 30군데 가까이를 면접을 봤어요. 윙바디 쓰면 편하다고 윙 저한테 요구하신 분, 그 다음에 냉동 탑차가 여름에 신선 나오고 하면은 그거 키고 움직여야 된다고 저한테 말이 안 되지. 그런 거 하신 분, 3년 된 중고차 2100만원에 얘기하신 분, 신차급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2900만원 얘기하신 분, 허다하죠. 대신에 모든 조건이 그 안에서 차를 같이 해야 되는 거, 그분들이 꺼내서 보여주시는 급여 명세서는 2회전 뛰시는 분들 거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데 다 거의 한 1000만원씩 정도 다 지켜 계셔. 그거 보고 혹하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기당하는 기분이 그냥 계속 들더라고요. 그쪽에서 다 왜 권해준 게 다 중고차,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도 나도 모르겠고, 3년밖에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키로수는 얘기 안 해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냥 3년 미만 차만 가지고 있대 자기네들이.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워크인 왔을 때 팀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넣어주면 얼마부터 나온다, 얼마 번다, 이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팀장님이 시작과 동시에 택배 생각보다 힘들다, 할 자신 있겠느냐, 이거부터 물어봤죠. 쉽게 보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 정도 자신 없으면 하지마. 저도 깜짝 놀란 게, 업체랑 계약을 해서 택배를 같이 해본 게 워크인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기 전까지 몰랐죠. 원래 내가 여기 하다가 하기 싫으면은 업체를 통해서 다른 데 옮기는 거구나, 여기서 또 힘들면은 또 업체 통해서 다른 데를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원래 이렇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하는 데 보면은 좀 유명한 업체에서 많이들 들어와 계세요. 오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한 번도 여기 일 시작하고 하루에 60개 20-30개 배송하면서도 다른 데 옮겨달라고 그쪽에 전화해 본 적이 없다고. 그쪽에서 전화 온 적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죠. 연락 자체가 안 된다고. 그게 끝인 거라고. 그렇게 누구냐고 묻길래, 나 여기 넣어주신 분들이라고, 내 회사라고 그랬더니, 근데 왜 나왔냐고. 여기 나와가지고 일 잘하고 있는지도 보고, 내 안부도 묻고, 불편한 데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려고 나오셨다.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여기는
한 번 시작하면 끝은 아니라고.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워크인 1호 기사니까 나한테 신경을 더 많이 써준다, 내가 오히려 배려를 많이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올라오는 그 밑에 달리는 댓글, 그리고 이번에 지식인에다가 뭘 글을 남긴 나한테 좀 써달래, 그날 못 썼어. 나보다 더 잘 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처럼 만족하는구나, 나만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니구나, 모두한테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특혜를 바라긴 하지만 전 워크인이랑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일을 안 했더라도 차후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워크인을 알게 됐으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저는 30군데 보면서 택배 일을 하려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한테 다 도둑놈들밖에 안 달라붙는지 그게 너무 싫었거든. 쉽게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지. 왔는데 저한테도 그래요. 넌 얼마나 눈탱이 맞고 왔냐? 다 그 말부터 해요. 왜 눈탱이 맞는 게 당연시 돼야 되는지 난 그게 싫더라고요. 이 차 할부금 다 갚을 때까지는 난 이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 어차피 이 차가 발목인데 왜 세고랑까지 채워놓는지. 자기 선택이면 자기 선택한 그 금액만큼만 부담이 갔으면 해서 워크인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저는 잘 받고 있죠. 저는 언제든지 연락도 하고 있고, 저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송 마무리인가요? 마무리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은 각오는 많이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이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움직이지 않았구나를 택배일 하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체력 소모는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만큼은 만족스러울 만큼은 돈은 가져갑니다. 정말 내가 각오가 안 쓰면은 중고차 정말 언제든지 되팔아도 내가 손실이 가장 적게끔 만들어서 들어오시고, 워크인 차 강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제일 좋으니까 이상한 회사 들어가셔서 차 강매 당하시고 그러시게 일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람 때문에 일을 하고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개를 받더라도 괜찮은 사람들 밑에서 소개받으시고 괜찮은 자리 들어오셔서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인 파이팅!